술 한잔 하고 싶다. 자, 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건강백서를 잡아라.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체질건강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자, 사회에 각계각층의 존경만드는 명사들을 초대하여 그분들의 성공 철학과 건강을 사례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경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조석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건강에 유의를 하셔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훌륭하신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효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뭐랄까 좀 쌀쌀한 가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화사하게 또 이렇게 뭐랄까요, 레드 이 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스튜디오가 굉장히 더 화사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랄까요, 제가 행복을 전달하는 또 가치를 전달하는 가치 상담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치를 전달하는 상담사? 그게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치를 전달하는 상담사 전효영이라고 합니다. 가치라고 하면은 개개인 분들마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님들 개개인의 각각의 삶과 생활에 관해서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이제 좀 더 고객님들이 쉽고 알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가치를 전달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생소했었지만 듣고 보니까 정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우리가 코칭을 받아야 될 그런 느낌이 팍 오는데요. 제가 여러 이렇게 활동하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증권투자 권유대행이기도 하시고요. 사회복지사, 또 미술심리상담사, 또 서비스 강사이시고 변액보험 판매사이기도 하시면서 스타일리스트이기도 하시고 또 웨딩 플래너이기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남을 위해서 코칭을 많이 하고 플랜을 짜주는 또 남의 인생에서 이렇게 같이 행복을 정말 가치를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 이 많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도대체? 네,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근 10년? 네. 대단하십니다. 이 네, 학구열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자, 이렇게 많은 수식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단어 또는 마음에 들어하는 직업 또 어떠한 닉네임 결국은 가치를 전달하는 상담사 이게 다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치를 전달하는 상담사인데 금융 쪽으로도 굉장히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뭐랄까요? 뭐 보험이라든지 대출, 투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쉬우면서도 어렵고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또 대출 받기는 또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방송을 보시는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기 위해서 전문적인 코칭을 또 해주기로 또 전문가이시고 유명하신데 먼저 보험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보험 우리가 사실 보험을 저도 많이 들었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있는지 또 나한테 불필요한 곳은 없는 건지 더 들어야 되는지 뭘 빼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보험 앞으로 드실 분도 계시고 더 들어야 드신 분들 중에서라도 알아야 될 어떠한 내용 뭐 이런 팁이 있으면 보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떠한 목적 자금에 대비해서 만든 내 저축해놓은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크신데요. 우선적으로 보면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라든지 여러 기타 이제 홈쇼핑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편협적인 정보를 얻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을 하신 경우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보험회사를 다니셔서 그냥 이게 좋은 거니까 종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라서 들으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아니면은 특별하게 행사 차원에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이하게 좋으니까 금액은 얼마 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소소하게 작은 비용의 또 보험료를 내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월 보험료로 내시는 부분이 4인 가족 부분 중에서 제가 본 경우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보장성 보험으로 1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게 이제 보장성인지 저축인지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를 딱 큰 맥락에서 짚자면은 보험은 저축과 보장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축과 보장. 네, 그리고 보험은 보험 상품에 그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격에 대한 이름. 저축보험이면 저축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축자가 없다는 그 외의 보험은 보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포커스는 내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을 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장 위주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일단 보험은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보장받는 기간이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증권에서 보험 기간이 100세까지 되어 있는지 간혹 종신보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간이 긴지 일단 내 증권을 꺼내서 살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간이 긴지를 살펴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보장 범위를 보셔야 돼요. 범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내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비를 이제 청구하려고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내죠. 제출을 하게 되죠.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급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무조건 3대 질병, 3대 질병이라고 하면 암, 뇌출혈, 심장 질환에 관한 보험인데 내가 다 된다고 들었는데 안 된다는 거절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아파서 간병을 해야 되는 와중에 보험금까지 못 받게 되면은 고객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데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범위, 그때 고객님들이 놓치신 게 범위를 살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시는 거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용어에도 간혹 뇌혈관 질환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뇌출혈이 있어요. 혹시 구별하시나요? 뇌출혈은 뭔가요? 이제 터진 거죠. 막혀서 터졌다라는. 그렇죠. 뇌졸중이 막혀서 쓰러진 거죠. 뇌출혈,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은 뭘까요? 그러니까 혈관에 고지혈증이라든지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 박사님은 지식이 역시 너무 지성이셔서 갑자기 물어봐서 대본에 있는 것만 잘 아시는데요. 그게 보험회사에 보면은 고객님들이 가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관인데 약관에 보면 질병에 대한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뇌출혈에 관한 거는 내가 보장해주는 코드가 3개밖에 되지 않고 뇌졸중에 관한 거는 6가지를 보장을 해주고 뇌혈관 질환으로 들어야지 10가지에 대한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보면은 10가지는 내가 뇌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코드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뇌출혈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보험을 가입할 때 뇌출혈을 포함한 3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뇌졸중으로 병원에 갔단 말이죠, 질병에. 그럴 경우에. 범위가 지금 좁아지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그 약관을 우리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다 들여보기도 힘들고
뭐랄까 이렇게 보험하시는 권유하시는 분의 말만 믿고 알아서 네가 다 들어줬거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것인지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는 지혜가 사실 필요하긴 한데 저도 간혹 보면 약관책도 굉장히 두껍고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모르는 용어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기간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용어 정리만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도 그 정도만 공부를 해도 우리가 큰 오차가 없이 보험을 제대로 들 수 있다라는 그런 팁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험을 막 들다 보니까 본인 그 수입에 대비해서 오버해가지고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보험료는 한 달 100만 원 이상이 돼버린다면 이것도 이 사람한테 제대로 된 게 플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을 제대로 들기 위한 좀 또 다른 팁이 있다면 또 말씀을 해주시죠. 자기 소득 대비 이런 것랄까? 네, 우선은 금융협회에 보면은 그 통계치가 자료가 있어요. 1인의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은 자기 소득의 5%에서 한 8% 내지 그 비용만 들어야 된다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한 5만 원 내지 8만 원 정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이제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약관이 이제 두껍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약관 보는 법을 같이 설명을 해드려요. 그거 괜찮네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하는 이 보험 상품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설명을 해드린 건데 하물며 저희가 저희 앞날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객님들이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보험회사의 약관은 고객님들이 절대 보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헷갈리더라고요. 네, 절대 그냥 읽을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용어로는 역선택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보험 사기를 말씀드리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이 약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보험을 타기가 쉽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게 역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야지 라는 역선택 사기가 높아지면은 보험금 나가는 게 정당하지 못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면 정당하게 가입한 사람들한테 그 손실이 다 n분의 1로 전가가 돼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보험 그 약관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고객님들이 보기 쉽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보험 약관은 개개인별로 맞춤형이 아니라 그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가 통틀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증권을 꺼내서 보시면 내가 가입한 담보명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차례를 피신 다음에 내가 가입한 담보명을 찾아서 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코드 번호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가 해당한 표지에 이제 별표라고 해서 별도로 그 뒤에 또 코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게 어떻게 내가 보장을 받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해당되는 페이지만 그렇죠. 찾아가서 네. 사실 그거 10건이라고 해서 10건을 내가 다 그렇죠. 나한테 포함도 안 되겠지만 그렇죠.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실 보기도 힘든데 네. 어떠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거기 코드에 맞는 데 가서만 찾으면 된다. 사실 또 듣고 보니까 굉장히 당연한 건데도 우리가 여지까지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그냥 보험 약간 그 책 자체를 보면 일단 어지러우니까 처음 되게 보시는 거시는데요. 그렇구나. 네. 내가 가입되어 있는 그 분야만 해당되는 페이지만 찾아가서 보면 된다. 네, 정말 쉬우면서도 좀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랄까 어떠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던 아니면은 어떠한 건강백세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들더라도 이렇게 좀 더 짜임새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내가 꼭 필요한 곳에 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자기한테 이익이고 큰 돈을 엉뚱한 곳에다 돈을 안 버리는 이유일 텐데 자 보험 이렇게 제대로 된 곳에 기간을 좀 확인을 하고
또 내가 보험이 어느 범위 내에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약관을 자기가 해당되는 곳에서만 잘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 팁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에 관련 일도 하시고 또 뭐랄까 대출에 관련 일도 또 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대출에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꼭 은행원이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2금융, 3금융 해서부터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한데, 자, 대출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도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출에 관련된 거는 이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크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고요. 고객님들은 주로 이제 은행 창구에 직원들한테 가셔서 많이 이제 대출을 취급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은행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은행 한도 내에서의 정보만 고객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서 고객님들한테 정석화 해주려는 직원은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각 은행별로 비교를 해서 고객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고객님들한테 조금 유리한 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에서 우리가 1금융권을 해서 대출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하고 한데, 사실 서민들이 이런 거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문턱도 높고 신용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1금융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단 말이죠. 그런 예들이 안 좋은 예가 펼쳐져서 간혹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어떠한 그 신용이라든지 재무 상태에 따라서 물론 해주겠지만 알아야 될 내용, 거기에 아까 보험 이야기처럼 팁이 있으면 그 대출에 관련된 것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없으셨던 분들도 대출을 받으셔서 투자를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대환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대출을 받으실 때 고정금리로 받으신 부분보다는 혼합금리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혼합금리는 뭐냐면 일정 기간 고정금리로 가지고 있다가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가서 고정과 변동이 섞여 있다고 해서 혼합금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금리가 이제 앞으로 저희 나라의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한국 금리도 이제 인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럼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서 변동금리 기간으로 갔을 때 저희 나라의 금리가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내가 원래 냈던 것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월 비용이 늘어나시게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 금리 인하 청구권이라는 걸 제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대출을 받았을 시기보다 그러니까 고객님들 보면 나이스라든지 신용에서 내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신용 등급이 좋아졌을 경우에 이제 금리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때 고객님이 직접 은행에 그거를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주시지는 않고 고객님이 직접 금리 인하 청구권을 요청을 하시면 은행에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금리를 좀 낮춰주시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얼마라도 약정은 했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청구권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 재심을 통해서 금리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군요. 사실 이런 것도 사실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뭐 2년 약정이다, 5년 약정이다, 뭐 몇 년 약정에 몇 년 거치 이런 거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급여를 타서 얼마를 원금을 얼마 띄고 이자를 얼마 띄고 쭉쭉 뛰다 보면은 사실 빠듯한 살림이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자기의 어떤 사업의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돈이 항상 모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만 조금 낮춰도 되는데 금리 인하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이거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단기 대출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기 대출이라고 하면 1년 미만을 얘기를 하는데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은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을 상환할 때 수수료를 또 내기 때문에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때 이제 보험사도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험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 1금융권 금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1% 내지 많으면 2%인데 2%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보험사 중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담보대출을.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단기에 자금을 쓸 때 저금리로 내가 이제 좀 대출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상환했을 때 수수료가 없는 그런 금융권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담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에 상가 담보 대출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정리돼서 해결은 됐는데 그 상가의 어떠한 그 건물가 내지는 그 시세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금리가 좌우되는 경우를 내가 한번 겪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이렇게 비유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 담보에 대한 어떤 위험성 담보가 사실은 은행 차원에서는 또는 대출해주는 차원에서는 혹시 네가 못 갚아도 내가 이 담보를 설정한 걸로 내가 취득할 수 있으니 요거를 믿고 너한테 돈을 얼마 주마 이런 내용일 텐데 사실 이 담보에 관련돼서 땅이든 건물이든 어떤지 간에 이게 없어지거나 뭐 내려가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으로 인해서 재계획할 때 굉장히 또 이것도 영향을 많이 받죠. 뭐 금리하고 상관없이 건물 시세가 확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재계획할 때는 금리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대출 금액도 적을 것이다. 이런 것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은 뭐 왜냐하면은 대출이 이루어지실 때 이제 그 대출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세요. 네. 그 감정평가 금액에 이제 퍼센테이지가 정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영향을 좀 받겠죠. 예.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보험도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험을 사회의 첫 발을 들어서 내가 급여를 얼마를 타서 보험을 어떻게 들고 또 혹시 내가 돈이 모자르거나 내지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또 이런 팁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오히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험도 들고 또 돈이 모자라서 더 사업을 길러서 대출을 받았지만 여윳돈이 있다는 거죠. 뭐 사회 초년병인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이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여윳돈이 있을 때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할까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많은 계시거든요. 또 투자 상담 전문가로서 또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저희 나라의 투자 추이를 보면은 사모펀드라든지 벤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시장이 강세로 가는 부분으로 성장을 하려고 가고 있으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뉴스라든지 이런 데를 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반 서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 된 조건 자체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힘드시고 두 번째는 그거에 접근하실 수 있는 정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힘드시고 내가 정보를 찾았다고 해도 이게 앞으로 그렇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개인이 혼자서 취급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셔서 그게 힘든 것 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때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모든 리스크를 해지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제가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엔젤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클라우딩 펀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요 투자를 할 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갖고 있는 이 돈을 정말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혼자만이 안고 있는 고급 정보일지라도 이게 자기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번 걸러주는 장치적인 역할을 또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단기적으로도 하던 장기적으로 하던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내다보지 않으면 안 될 일 같은데 투자의 방법, 뭐 투자할 때 요령, 뭐 이것도 역시 팁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불리고 이제 내가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자산을 모으고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쓰기 위해서요. 소비하기 위해서세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모으실 때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소비 활동이 있기 때문에 목돈을 모으시는 건데, 이왕이면 내 원금보다는 좀 더 이자가 많아서 내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서 그 소비 생활을 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투자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경우를 이제 고객님들이 보시게 되다 보면은 내 목적 자금을 일단 시기별로 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에 뭐 내가 자동차를 바꾼다거나, 뭐 3년 뒤에 결혼을 한다거나, 10년 뒤에 내 집을 장만을 한다거나, 부모님 어디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이렇게 시기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자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은 이제 단기, 중기, 장기에 맞게끔 자금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여윳돈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또 언젠가 써야 될 수도 있고 급하게, 내지는 급하게 쓰지 않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 잘라서 두 번에 얻을 이익을 장기적으로 과거로 인해서 더 손해나고, 사실 혼자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계산하고 이런 정보를 나누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같은 분들이 필요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짜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할 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팁도 주셨지만, 우리가 사실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한테 어려운 소리 안 하고도 여윳돈이 있다라고도 가정을 한다면 이 정말 피 같은 돈을 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사는 데에도 쓸 수 있고 은행에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그 무슨 원룸, 투룸, 뭐 상가,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뭐 고정으로 땅은 거짓말 안 하니까 땅을 사놓는 게 나을까요? 어디다가 뭐 투자의 개념으로서 증권에 넣으면 좋을까요? 어떤 범위가 더 좋을까요? 각자 서로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우선 저희 나라의 금융 분산 추이를 보면은 해외와 굉장히 상반적인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투자의 비율이 거의 금융이 7이라고 하면 부동산은 3 정도 돼요. 근데 저희 나라는 그 반대예요. 그렇죠. 네, 금융이 3이라면 부동산이 7 정도 돼서 굉장히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상속을 하시더라도 그 재원이 현금화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금매를 하셔서 손해를 많이 보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좀 해지하려면은, 그 부동산도 물론 없으면 안 되니까 있기는 해야 되지만 그 비율이 금융자산과 어느 정도 외국같이 그렇게 되기는 힘들더라도 5대5라든지 뭐 6대4라든지 이런 비율 정도로 해서 금융자산의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저희 동네에 어떤 대학교가 하나 들어왔어요. 시골에, 정말 지도에도 없던 땅에. 근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역시 땅이야. 그래서 보상받는 돈은 또 땅으로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땅이라는 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어느 날 저희 동네 같은 사례처럼 어느 날 어떤 기관이 와가지고 목돈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융에다가 다시 투자를 안 하고 다시 땅으로만 투자를 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자기 생애는 또 쓰지도 못하고, 자기 다음 세대에 이제 이 땅을 물려주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세금 문제, 뭐 상속부터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땅보다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에 더 투자를 하라.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공감이 가는 것 같고, 저도 잘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외국은 그렇게 한국하고 좀 정반대거든요. 금융 쪽에 이렇게, 그래서 회전이 좀 빨리 되고, 사회의 넓은 의미로서도 총체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땅을 한 200만 평, 뭐 몇백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금융 쪽으로 좀 더 계산을 하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대출 또는 이렇게 투자, 금융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다 자문을 받고 자기가 코칭을 받으려면 사실 각자 회사마다 쫓아가서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다 해야 되고,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정말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그 전 대표님처럼 이렇게 코칭을 해준다. 게다가 대출뿐만 아니라 뭐 보험이다,
너한테 맞는 대출이고 너한테 맞는 투자다. 이렇게 뭐랄까 비싸다라는 생각, 또 전문가들한테 받으면 왠지 우리가 좀 거리감도 있을 것 같고, 야, 그 돈 있으면 내가 인터넷 찾아서 한번 찾아보지, 너무 굉장히 비쌀 것 같다라는 괴리감 들 것 같은데, 뭐랄까요? 좀 비용의 문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좀 저렴합니까? 아니면 이게 만나기가 힘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굉장히 저도 서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러한 고급 정보를 얻고 내가 팁을 얻었을 때 내가 너한테 뭔가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게 돈이란다면 좀 경제적이고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고가라면은 좋은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좀 저렴하다라고 하시니까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뭐랄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 그래 도대체 내 솔루션이 어디냐는 거지 내가 종합 솔루션을 한번 받아보자 토탈 플랜을 한번 받아보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은 돈으로 이렇게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거보다 더 좋은 재산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금융 쪽으로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의 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웨딩 플래너로 또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쟤 뭐야 쟤는 뭐 다 해.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한 맥락 같아요. 웨딩 플래너 뭘까요 이게? 이제 웨딩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준비하시는 예비 이제 신랑 신부님들한테 좀 더 이제 경제적이라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컨셉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웨딩 플래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혼을 하실 분이거나 아니면 뭐 하셨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한 번 더 하실 분들, 두 번 더 하실 분들한테 뭐랄까 플랜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종합해서 이거를 코칭해 준다는 역할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투자나 보험 대출처럼 그 사람의 어떠한 재무라든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비춰서 그 사람한테 맞는 결혼식을 추천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일 텐데 뭐랄까요? 요즘 결혼식 보면 뭐 주례도 없는 결혼식 대부분 이벤트성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옛날처럼 뭐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서로 다 다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추천을 해주고 계십니까? 뭐 그 사람 당연히 비용에 맞게 해주겠지만 요즘 특별한 웨딩 뭐 플랜 짜주시는 게 있나요? 특별한 무기 뭐 이런 게? 네, 우선 고객님 같은 경우 젊은 층의 이 추세를 보면은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걸 좀 싫어하는 성향이 많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같은 웨딩홀에서 똑같이 뭐 그런 형식에 맞춰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뭐 야외라든지 아니면은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본인의 그 성향이라든지 그런 원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개개인별 맞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랄까 결혼을 앞둔 분들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금융 플래너랑 다 엮어서 그 모든 것을 토탈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 정말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장소가 제한되어 있나요? 뭐 추천해 주시는 곳이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이라든지 전국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특별한 장소가 있으신 거예요? 예, 이제 웨딩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님들이 이용하시는 전국적으로의 그 네트워크가 다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곳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다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원빈하고 이나영 씨가 지금 갈대밭에서 결혼하신 게 한번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었죠. 그것도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만의 특별한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 작은 결혼식이라는 문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여지껏 결혼식은 사실 저도 유학 시절에 한번 몇 번 느꼈는데 대부분 당사자들끼리 결정을 하고 부모님을 초대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날짜도 부모님이 잡아야 되고 장소도 부모님이 정해야 되고
뭐 혼수부터 해서 모든 것을 우리 부모님이 다 정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외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이 허례허식 때문에 문제도 많고, 왜냐하면 남들한테 많은 하객들이 와준 것이 꽃다발, 축의금, 이게 쌓이는 게 그 사람을 명함을 대신 안 주는 그런 그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작은 이벤트, 적은 비용으로 진행하는 이런 어떤 결혼식, 우리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참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랄까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런 예식 비용을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설득시키기가 조금 용이한데,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결혼을 할 때 그 사회생활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부모님의 자금으로 결혼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모님의 의견을 좀 수용해서 가시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본인이 자녀분들이 자립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아닌 이상에는 좀 어느 정도는 부모님께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당사자들끼리의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원하는 또 결혼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사실 뒤집기도 힘들고 또 부모님들이 봤을 때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좀 좁혀지기가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다양한 결혼 문화 또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결혼하는 사람도 그렇고 조금 더 그 갭이 줄여지지 않을까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조만간에 저도 이 젊은 나이에 주례를 한번 쓰게 됐는데요. 오늘 저 결혼하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셔서 좋은 덕담도 듣는 주례도 좋지만 제가 하는 덕담도 뭐 기대한다. 그것도 이벤트로 하고, 웬만한 다 좀 취소하고 둘만의 포커스를 맞는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젊지만 저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벤트, 아까 이나영부터 해서 이유리인가요? 이유리도 제주도에서 그렇게 아주 꽃으로 왕관만 써가지고 했던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전혀 이렇게 빈티 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진 자의 어떠한 돌발성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그 사람에 맞춰서, 재미에 맞춰서 결혼을 해주는 이 시세가 앞으로는 어떻게 더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처럼 보이고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우선은 결혼 같은 경우에 웨딩은 젊은 계층의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비용과 거품을 허례허식을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많은 들어가는 예단이라든지 예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하고 웬만하면 이제 비용을 줄여서 하자라는 측면과, 두 번째는 원빈 이나영이 이제 작은 결혼식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말하는 작은 결혼식은 비용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뜻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 결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나만의 이벤트성이라든지 혹은 그냥 비용을 좀 줄여서 이제 그 혼례를 하자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갈 전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한 번 더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플랜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금융 쪽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웨딩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생뚱맞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금융이나 이 모든 것을 대보험, 대출 이런 것까지 다 아기가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보험, 대출, 투자
그 안에 들어가서 금융으로 풀 수 있는 개인형 맞춤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런 일도 하시고 뭐랄까요 꿈발전소 경제발전단체를 또 하고 계신데 꿈발전소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꿈발전소는 이제 국민은행 PB시고 VVIP를 담당하고 계신 신동일 소장님께서 기업은행 PB신데요. 그분께서 이제 부자의 선택이라든지 이제 슈퍼리치라든지 그러니까 5권의 이제 책을 내셔서 베스트셀러 저자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많은 부자분들의 재무 설계를 해 주시면서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한 게 아니다. 아니 수억 대, 뭐 조 단위의 부자면 뭐하나 6개월 뒤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신다거나 그렇죠. 지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는 경우 이렇게 인색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시면서 진정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경제독립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1%를 지향을 하면서 1%가 되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이제 경제에 관련된 그런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저희가 매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면은 저희가 이게 마일 라이프 북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꿈을 적어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추후에 이제 소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내 생에 단 한 권뿐인 책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라든지 그 부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사진도 붙이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내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 같은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고 네. 마침 또 오늘 의상하고 또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 1%들만 리치들만 모여서 어떠한 연구도 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이 곧 우리 서민들한테 또는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얻고 조금 더 고급 정보를 얻어서 삶이 윤택해지기를 한다면 정말 이 좋은 모임 같은데 말 그대로 상위 1%이다 보니까 뭐 들어가기도 까다롭고 여기 계신 멤버들도 화려할 것 같은데 이 단체가 계속 지속 발전이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뭐 일회성 모임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카페라든지 블로그, 카페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1%의 분들이 가입을 하신다기보다는 1%의 분들은 이제 명예이사님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제 멘토 구조로 모여서 멘토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들이 상위 1%가 되기 위한 과정을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함께 가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고퀄리티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나는 어떠한 걸러진 이런 정보들이 고급 정보들이 많은 분들한테 전이가 돼서 야 니들만 알고 있지 말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서 내가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다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 총체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도 푸시고 계시죠? 우리들만 딱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공유를 정보하고 계시죠, 지금도? 네, 오늘 저녁에도 이제 종로 국민회관에서 저녁 7시에 이제 준호 헤어에 대표님, 대표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 강의를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400명 정도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괜찮아요. 뭐 상호에도 준호 헤어 괜찮죠. 네, 거기 대표님이 강의를 400명을 대상으로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분이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어떠한 그 힘든 역경 속에서 이제 성공을 하셨는지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랄까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리더들의 사회적인 이야기가 누구한테 기감이 되고
누구한테 자극이 돼서 또는 정보가 돼서 자기가 크게 실수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고급 정보를 얻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모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리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준호회원. 네, 제가 저도 한번 가서 신동엽 꿈발전소 네. 검색하시면 그러시군요. 네, 저한테 가서 제가 어디 강의를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네가 부자가 되려면 만나는 사람을 좀 바꿔라. 인맥 다이어트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 알아도 고급 정보,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커뮤니티를 이룬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마이 라이프 북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여유가 있으면 저도 한번 주시나요? 네. 네, 뭐 뺏는 느낌이 나지만 저도 이렇게 뭐랄까 오늘 대표님이 출연을 해주셔서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깨알 같은 정보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 팁도 주셨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금융이라는 거, 투자라는 거, 보험, 대출 이런 게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팁을 좀 주신 것 같고 또 이거를 각 분야별로 찾아가서 상담받기보다는 이렇게 종합 솔루션, 가치를 전달해 주시는 상담사분을 찾아서 정말 그 흔한 말로 그냥 뭐 완빵에 이렇게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소장님이나 대표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뭐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래서 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운영하시는 카페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뭐 SNS 활동을 하시면 어떤가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이 전효영인데, 네. 제 이름을 치시고 닷컴을 하시면 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마 우리 전 대표님하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귀한 시간에 귀한 분 모셔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랄까요? 앞으로의 계획, 5년 후의 전효영, 10년 후의 전효영.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가치를 전달하는 상담사로서 계속 남아 계실 겁니까?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웨딩 플래너에 도전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고객님들이 소득은 정해져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씩 버신다고 하셔도 한 푼도 안 쓰셔도 10년이면 2억 4천 집을 못 사세요. 서울에 있는 집을 사실 정도의 자금이 안 되시는데 그 돈은 정해져 있고 그럼 쓸 때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그런 소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나갈 곳이 딱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인생의 5대 자금 중에 하나가 결혼 자금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웨딩 플래너를 시작을 해서, 그 부분, 만나는 신혼부부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금까지도 제가 한 번에 누수되는 거 없이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웨딩 플래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를 얻으시게 돼서 이제 좀 잘 사시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제 5년 뒤에 그분들이 부자가 되면 저도 당연히 부자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신동엽 꿈발전소 전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원하는 행복한 부자는 이렇게 남을 이제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설립을 해서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게, 소외계층이라든지 요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희 나라에 보면은 추산되지 않는 이제 노숙하고 있는 청소년들 집계되지 않는 아이들이 10만 이상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5년, 10년 뒤 어떤 자산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부가 축적이 된다면 그 부분들을 저희 나라의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본인의 어떠한 앞으로의 어떠한 비전은 역시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서
오블리스 루블리주의를 실천을 하고 또 내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겠다라는 이런 포부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신을 좀 이어받았으면 하고 저 역시도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못다한 이야기랄까? 마지막 멘트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을 잘 살려면 저 같은 서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많은 가치를 전달받으시고 또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든 여러분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부자가 되셔서 또 전 대표님이 부자가 되신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된 후에 또 부자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공약적인 부분, 사회 공헌적인 부분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전효영 대표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상담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 100세를 잡아라는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가능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를 모시고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 100세를 잡으라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 이게 좀 부자 노트군요. 예,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상위 1%만 갖는다는 부자 노트. 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인해서 상위 1%.